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앱을 통해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열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탱크데이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 안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함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5월 18일,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이에요. 1980년 이날 전두환 신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던 광주 시민들에게 계엄군과 장갑차, 탱크를 투입했고 수백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라는 단어가 이날만큼은 그냥 탱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 이게 더 섬뜩하거든요. 이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내놓은 황당한 변명에서 나온 말이에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당시 경찰이 고문이로 숨진 대학생 박종철 씨의 사인을 은폐하려고 한 말인 거죠. 이 두 문구가 한 이벤트 페이지에 같이 있었다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조합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말 그대로 불탔어요. 스타벅스 머그잔을 깨 부수거나 텀블러를 구겨서 버리는 인증사진이 줄줄이 올라오고 5.18을 모욕한 스타벅스를 다시는 소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쏟아졌습니다. 불매운동이라는 게 사실 요즘 SNS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왔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스타벅스 앱에서 선불카드 잔액 환불 요청이 이어지고 구독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성명을 냈고 광주시 의원은 본인이 직접 텀블러를 찌그러뜨린 사진을 올리며 화가 난다, 용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별도 성명을 통해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이 아니라 최소한의 감수성조차 결여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광주시 교육청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강력한 항의 서한을 정식으로 발송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스타벅스를 공식 협력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거든요. 기업 이미지를 넘어서 기관 차원의 공식 관계를 끊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강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신세계그룹 정유진 회장은 논란이 터진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즉각 해임했습니다. 같은 날 대국민 사과문도 내는데 직접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는 표현도 담겼어요. 근데 이 해임 조치를 두고 평가가 갈렸어요. 대표 자르고 끝내려 하냐는 꼬리 자르기 비판이 바로 나왔거든요. 담당자와 임원을 제물로 삼아 실질적인 책임 소재인 기업 문화와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는 시각이었습니다. 정 회장의 사과문이 나온 뒤 김수환 이마트그룹 총괄 부사장이 직접 광주로 내려갔어요. 5.18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하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단체 측이 면담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국내를 넘어섰는데요. 미국 시애틀의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책임 있는 경영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글로벌 본사가 국내 자회사 사건을 두고 직접 성명을 낸다는 건 본사가 이 사태를 그냥 지역 이슈가 아니라 브랜드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신호인 거거든요. 로이터 통신, BBC, 가디언 역시 이 사건을 독립기사로 다뤘어요. 로이터는 1980년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잔혹한 군사진압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묘사했고 BBC는 역사적 혈약 사건을 연상케 한 캠페인으로 대표가 해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와 역사인식의 문제로 읽힌다는 거겠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엔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유진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광주에서도 5.18 유공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들과 마케팅 담당자까지 포함해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냈고요. 혐의 중엔 모욕죄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도 포함됐는데 이 특별법이라는 게 5.18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실수일까요? 스타벅스 글로벌과 정유진 회장 모두 고의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5월 18일이 5.18 기념일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탱크와 책상의 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을 갖는지도 상식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지냐, 무감각이냐, 아니면 심의 시스템의 부재냐?
이 셋 중에 어느 쪽이든 기업 입장에서는 다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실제로 이어질지, 불매운동이 단기 이슈로 끝날지,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주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건이 단순 마케팅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400명을 잡아놨습니다. 무릎 꿇리고 눈 가리고 손 묶어서요. 근데 그 중에 딱 2명만 골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금시설도 안 거치고 바로 내보냈거든요. 그 2명이 한국인이에요.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볼게요. 글로벌 스무드 함대라는 민간 구호선단이 있어요. 40여 개국 400명이 넘는 국제활동가들이 모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자지구 주민들한테 식량이랑 의약품을 전달하려고 배를 타고 출항했어요. 당연히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써가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해군이 이 배들을 그냥 막아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왜 민간 구호선까지 막냐? 2007년부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해상으로 봉쇄하고 있거든요. 가자로 들어가는 배는 우리가 다 검사한다.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국제 구호단체들 입장에선 전쟁통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식량 갖다 주는 것까지 막는 게 말이 되냐는 거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납포된 배가 약 50척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 지금 이 사건이 터졌을까요? 이스라엘이랑 이란 사이에 전쟁 국면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 시선이 거기에 쏠려 있거든요. 영국 왕립 국제연구문제연구소가 딱 이렇게 분석했어요. 세계가 이란 전쟁 보는 사이 이스라엘 정부가 서한 지구를 사실상 합병하려 하고 있다고요. 가자, 레바논, 시리아에서 약 1000평방킬로미터를 장악하고 서한에서 정착촌 30곳을 비밀 승인한 것도 이 시기에 나온 얘기거든요. 자, 이제 이번 납포 현장으로 가볼게요. 이스라엘 해군이 배를 멈춰 세웠고 활동가 400여 명을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로 강제 압송해요. 구금시설 바닥에 사람들을 줄 세우고 손은 뒤로 묶고 눈은 가리고 무릎을 꿇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 구금시설에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려진 활동가들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경비원들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고 외치는 활동가 머리를 강제로 내리눌렀고요. 그리고 이걸 본인이 직접 SNS에 올린 거예요. 이 영상이 퍼지면서 전 세계가 그냥 터져버려요. 영국 외무장관이 공식 X에 완전히 경악했다고 올렸어요. 아일랜드 총리는 용납할 수 없고 잘못된 일이라고 했고요.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는 용납할 수 없다, 사과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대사를 로마로 불러들였어요. 프랑스, 스페인,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캐나다, 인도네시아까지 줄줄이 이스라엘 대사 초치했어요. 특히 아일랜드 얘기는 좀 따로 짚어야 해요. 잡혀있는 400명 중에 아일랜드 사람이 12명인데 그 안에 아일랜드 대통령의 여동생이 있어요. 의사이자 활동가인 마거리 커널리라는 분인데 납포된 뒤 연락이 끊겼거든요. 아일랜드 대통령이 여동생이 자랑스럽지만 걱정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일랜드랑 이스라엘 사이는 원래도 굉장히 나빠요. 2024년에 아일랜드가 네타냐후가 입국하면 ICC 영장 집행한다고 하자 이스라엘이 더블린 대사관을 아예 철수해버렸거든요. 이번 사건으로 그 갈등이 또 불붙은 거예요. 결국 네타냐후가 직접 나와서 수습을 시작해요. 총리가 자기 내각 장관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타냐후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은 가자 봉쇄를 막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벤그비르 장관이 활동가들을 다룬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다 추방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럼 이제 한국 얘기로 와볼게요. 이 배에 한국인이 있었어요. 34살 김동현 씨, 28살 김아연 씨, 두 분 다 활동가로 참여했다가 다른 400여 명이랑 같이 잡힌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국민을 국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네타냐후를 전범이라고 지칭하면서 ICC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거예요. ICC 체포영장이 뭔지 잠깐 짚고 가면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거든요. 쉽게 말해서 국제법원이 이 사람 잡아야 해 라고 문서를 발행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집행하려면 각국이 우리 땅에 오면 잡겠다고 선언해야 해요. 영국,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한 상태고요. 한국은 그동안 이 문제에서 온건한 입장을 유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해보라고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요. 왜 한국인 2명만 특별 대우 받았냐? 청와대 발표를 보면 단서가 있어요.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고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일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받지 않길 희망했다는 점이에요. 가능성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ICC 카드가 실제로 먹혔다는 해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영장 검토하라 하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니구나 판단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시아 전선을 더 이상 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유럽은 이미 다 쏟아지는 시점에서 한국까지 완전히 등 돌리게 두면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인 2명이 풀렸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400명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 가자지구 봉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몇 가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